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3강인데 오늘은 이 점에서도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 있어서 괜찮은 선지들이나 자료 잘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거는 언제나 많이 나오는 이런 식의 그림은 많이 나오죠. 야짜짜. 그래서 이게 조금 재밌는데 이 1번은 약간 여러분이 평소에 물어보는 거랑 좀 다른 스타일로 물어봐요. 기억이 좀 특이합니다. 기억 과정에서 교결물질의 침전작용이 일어나느냐, 요거 좀 체크해 놓을게요. 교결물질의 침전작용, 이런 표현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진흙층이 이암층으로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인데, 자, 진흙층은 뭐 어떤 진흙은 뭐죠? 이거는 퇴적 물이죠. 그러니까 재료라는 거예요. 이암은 뭐가 된 거죠? 돌이 된 거죠. 퇴적 암이 된 거죠.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은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여긴 진흙과 이암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줬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퇴적물이 어떤 퇴적암이 되는 모든 과정을 기억이라 했을 때 교열물질은 당연히 쌓이게 되는 거다. 이런 거 좀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 퇴적물 입자사이 공간은 당연히 이렇게 커지겠죠. 뭐래 공간이 줄겠죠. 밀도가 커지니까. 이거는 뭐 쉽고, 그 다음에 가에서 이것도 좀 체크할게요. 단위 부피당 주요 퇴적 입자의 개수는 모래층이 많겠느냐. 어때요? 어때? 당연히 모래층이 적겠죠. 근데 그 근거를 여러분이 뭐라 생각해요? 근거가 두 가지가 나오면 참 좋겠다 이겁니다. 답지에도 두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면 어떻죠? 그 입자 크기. 그치. 모래는 입자가 이렇게 크고, 그리고 이암 진흙은 입자가 이렇게 작으니까 당연히 얘가 더 많이 개수가 많겠죠. 이거 외에 답지에서 또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 모래는 어디에 있죠? 상부에, 진흙은 하부에. 그러니까 여기가 더 눌린다 이거죠. 요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근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쪽이 하부층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작용? 다짐, 그치. 다져짐 작용이 여기가 더 크다. 이런 표현까지 사실은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쉬운데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거 좀 체크해 놓으시고, 2번 이런 것들 실제 지역 나오는 거 특정 지역들은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고성 같은 경우는 공룡 발자국 화석 딱 나오자마자 여러분이 이건 어디죠? 무슨 어느 시기? 중생대. 무슨 시기? 어디? 육성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수 같은 데서 퇴적됐다라는 거죠. 연은 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얕은 물가였다는 거고, 건열이라는 거는 이제 물이 이렇게 증발이 좀 세게 됐던 시대도 있었다. 최설성 퇴적암이니까 이런 화석이 생길 거고 잘 보일 거고. 얕은 바다인가요? 아니죠. 네, 연은이라고 무조건 무지성 얕은 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 호수이고요. 2mm 이상인가요? 아니죠. 2mm 이상이면은 어떤 입자들이죠? 그치, 자갈들인데 얘네들이 쌓이면 여감이죠. 근데 여기에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꼭 적어 놓으세요. 그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데 2mm 이상의 입자들이 쌓여서 여감 같은 경우는 퇴적 구조 중에 어떤 게 잘 안 보이죠? 사층리, 연은, 건열 다 잘 보여요? 안 보여? 여감은 이거 셋 다 안 보입니다. 그죠? 요거 시험 문제 기출에 많이 나온 거니까 사층리, 연은, 건열, 여감에서 잘 안 보인다. 그 맥락이죠. 여기 지금 연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최소한 여감은 아니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질문. Yes, sir. 자갈이 더 돌인데 돌이 뭉쳐서 또 돌이. 자갈은 돌이 아니라 우리는 구분할 때 퇴적물로 구분을 합니다. 개념상. 네, 자갈은 퇴적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갈이 많으면 퇴적암 중에 최설성 퇴적암 중에 여감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자갈역자를 쓰죠. 그래서 됐나요? 네, 자갈은 퇴적물이고 여감은 퇴적암. 얘는 이제 기본 개념서를 보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이거 여기도 좀 재밌는데 3번 기억선지 때문에 무슨 전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죠, 판상전리인데 기억선지 요거 가에서 작용하는 압력 기억과 니은은 평형을 이룰까요? 요거는 지금 융기하기 전이니까 요 상태는 평형을 이룬다라고 봐야 돼요. 요 선지가 조금 새로워서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최설성 퇴적물 생기겠죠. 얘네들이 깨지다 보면은 입자 크기가 좀 고른 애들부터 큰 것까지 나올 거고, 여기는 약간 양쪽으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거니까 정단층이 아니라 정단층이 아니죠. 뭐래? 여긴 그냥 판상전리가 생기는 거죠. 단층이 아니죠. 그래서 넘어가면 됩니다. 판상전리. 전리는 단층과 다르다. 혹시 얘네들의 차이점 뭔지 아십니까? 전리와 단층의 차이점. 진짜 깊게 공부한 사람들, 이제 여러분 고3이니까 이 정도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되는데.
단층은 예.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네. 전리는 어떤 온도나 압력에 의한 변화니까. 이겁니다. 면을 기준으로 상대적 이동이 있으면 단층, 없으면 전리. 이렇게 이제 이거 오지훈 형아도 말해줬을 텐데, 네, 여러분이 개념을 얼마나 가볍게 듣고 있나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으로 가시고요. 자, ABC 퇴적 환경이고요. 어떤 퇴적 환경이래? 호수 여기겠죠. 하천 흐르고 있는 거겠고, 삼각주 여기서 삼각주 생기겠죠. 삼각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물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상류에서 하류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사층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 개념에서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각주는 육상 환경이죠, 그죠? 연안 환경이죠. 여기 낚이면 안 됩니다. 얘는 연안이고 A, B는 육상이다. 이런 거 뻔하죠. 그래서 A, C는 연안이냐? 아니죠. A도 육상이고 C는 연안. A, B, C 중 나랑 같은 이런 사층리 같은 모양은 어디서 생긴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삼각주에서 생긴다. C에서 잘 생긴다. 답은 뭐 바로 나왔는데, 이거는 뭐 쉽죠? 퇴적물의 공급 방향 1번, 2번 뭘까요? 1번. 1번? 네, 정답입니다. 이렇게 공급된 거죠. 그럼 어디가 원래 아래쪽이죠? 여기가 먼저 쌓이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대로 이제 같은 나이의 층이라서 이제 기역과 니은은 선을 3개나 건너뛰어야 되는데, 누구랑 법이겠지? 기역과 디귿은 이 선 하나만 건너뛰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나이 차는 여기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게요. 5번. 5번도 기역선지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보시면은 X 부분에 보면은 여기는 무슨 구조가 보이죠? 그쵸, 점이층리가 보이고, C 같은 경우는 뭐가 보이죠? 건열. B는 뭐가 보여요? 연은. 그쵸, 제가 앞에서 방금 바로 위에 이 2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감에서 뭐가 잘 안 보인다? 사층리, 연은, 건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은, 건열 쪽에서는 뭐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갈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 섹션을 봤을 때 적은 거, 제일 적은 게 아무래도 자갈이겠지. 그죠? 제일 큰 사이즈니까. 자갈은 몇 미리 이상? 2mm보다 큰 거. 그 다음에 2mm보다 작으면 모래. 그러니까 요게 모래가 될 거고. 가장 많은 게 뭐가 될 거예요? 점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쉽게 얘가 제일 진한 색이 점토가 될 거고, 이쪽에 이제 모래가 될 거고, 아까 기타의 대부분은 뭐 자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이렇게 또 매칭을 해보면 맞죠. 그래서 A는 점이층리, C는 건열인데 둘 다 육상 환경에서만 생기나요? 잠깐. 아, 육상 환경에서만이라 읽었어. 환경에서 형성될 수 있죠. 환경에서만이라 읽었어. 점이층리는 어디서 생길 수 있는 거죠? 육상 환경에 깊은 호수면 가능하고, 건열도 육상 환경에서 얕은 물가 근처면 가능합니다. 그죠? 연은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위에서도 이거 육상 환경인데 연은과 건열이 있다고 얘기했죠. 고성리, 여기에 고성에다. 그리고 입자 질량비는 기역이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은 동그라미 맞고요. 니은 점토 맞고요. 넘어갑니다. 맞지 않아요? 기획이 뭐라고 하는 사람? 기역이 입자 질량비. 네, 질량비. 질량비는 여기 이거 쭉 그대로 읽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6번은 쉽습니다. 이 글자만 보고서 지질 구조를 어느 정도 복귀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지역에는 퇴적암 A, B가 있고요. 화성암 P가 있대요. 근데 A는 P에 의해 변성됐대.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된 걸까? A가 먼저 있었는데 P가 나중에 뭔가 관입을 하면서 얘를 변성시킨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P에는 또 B가 포획암으로 존재한대. 그럼 P랑 B를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B가 먼저 있어야 나중에 P가 버럭 들어가면서 이 P를 뜯어먹은 흔적이 여기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BAP냐 아니면 ABP냐인데, 그럼 요 마지막 문장에 걸리겠죠. 퇴적암 A의 하부에는 B의 침식물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의 침식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는 이 A, B 사이의 관계는 뭐다? 그렇지. A, B 사이의 관계는 B가 있었고 부정합, 그 다음 A 나중에 B 관입하면서 B 뜯어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난정합 존재하느냐? 이것 때문에. 난정합 존재하나요? 땡이죠. 부정하면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정합의 정의가 뭔데? 부정하면 하부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부에 심성함이나 변성함이 있어야 되죠. 심성함을
반려암, 섭로감, 화강암을 말하는 거고 변성암은 지원 수준에서 편마암만 나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이 그림을 보면 마지막에 피가 들어갔겠죠? 이게 지금 난정압이에요? 요게? 부정하면 하부에 뭐가 있는데 그냥 퇴적암이 있는 거죠. 얘는 난정압이 아닙니다. 오케이? 관입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입과 부정합은 굉장히 헷갈리니까 조심하셔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 땡. A는 먼저 생성 아니죠. P에는 A가 포획하면 존재 가능하겠죠. 답은 2번. 됐죠? 자, 그 다음 7번. 여러 종류의 지질 단면인데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합. 부정합 종류는 뭐뭐 있죠? 평행이냐, 경사냐, 난이냐 이렇게 세 가지죠. A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부정합면의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각이 있죠. 그러니까 경사부정합 나타나는 거 맞고. B는 뭘까요? B는 딱 정확히 여기죠. 요게 난정합이지. 요게 난정합이죠. 이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해서 하부에 뭐가 있어요? 이런 화성암이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B가 난정합, A는 경사부정합. B의 부정합이 형성된 이후에 습곡이 만들어졌을까요? 습곡이 지금 B의 경사면이 휘었잖아. 그 말은 애초에 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평평했는데 만들어지고 휜 거죠. 그러니까 습곡은 나중이니까 동그라미. 그래서 횡압력을 받아서 형성된 서로 다른 지질 구조가 존재하나요? 왜요? 그렇죠. 습곡이랑 여기 무슨 단층이 있죠? 역단층이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하나는 습곡, 하나는 역단층.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구조 존재한다. 동그라미. 8번 쉽습니다. 얘도. 대륙이 분리됩니다. 무슨 연경계일까? 발산형 경계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요 라인은 뭐가 될까요? 열곡대가 되겠죠. 뭐 쉽습니다. 대륙이 분리될 때 열곡대가 형성된다. 동그라미. 기역이 니은에 대해서 위로 이동한 단층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될까? 이거 땡기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면을 기준으로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작용하는 힘이 뭐예요? 장력이죠. 장력이고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상반이 어디예요? 이쪽이 상반이고 이쪽이 하반이죠. 그러면은 장력을 작용하면 상반이 어떻게 돼? 내려가고 하반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기역 쪽이 하반 역할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점짜리 푸는 테크닉 질문.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은 기역 니은 해놓고 디귿 리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뭐가 올라갈까? 이쪽에 리을 올라가겠죠. 여기는 그럼 무슨 단층 생길까? 당연히 정단층이죠. 왜냐면 얘한테는 장력인데 얘한테는 횡압력이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크랙, 이 균열은 다 정단층입니다. 뭐를 찍어도 다 정단층이에요. 근데 너무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됐죠? 습곡산맥? 무슨 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죠. 습곡은 횡압력 작용할 때잖아. 그래서 3번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3점짜리 넘어갈게요. 3점짜리 1번도 쉬워요. 양쪽에서 미는데 하나는 30도짜리에서 밀고 냉동실에서 해서 밀고 둘 다 무슨 힘을 주는 거예요? 횡압력을 줬을 때 아까 저 7번 문제에서 나왔지만은 횡압력을 줬는데 어떨 때는 어때요? 휘어, 습곡. 어떨 때는 어때요? 단층인데 무슨 단층이죠? 역단층이 만들어져.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전 이거 개념에서 항상 설명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둘 다 미는데 한 번은 어떨 땐 끊어지고 어떨 때는 왜 휘느냐 이거야. 그치, 물렁물렁하면 휘겠고 뭔가 딱딱하면 끊어지겠지. 그럼 물렁물렁이랑 딱딱한 차이는 왜 생기는데? 깊이 차이죠. 그쵸? 맞아요. 냉각이냐 아니냐. 깊이 내려가면은 따뜻하니까 얘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얘가 지표로 올라와 있으면 차가우니까 좀 식어 있고 얘를 이제 뭐 지구과학 하실 분들이면 들어볼 용어인데 무조건 얘는 연성이 높고 취성이 낮다고 해요. 연한 성질이 높고 취성이 낮다. 끊어진 성질이 낮고 얘는 반대로 연성이 낮고 취성이 높다고 그래요. 지구과학 할 분들 아니라 여러분이 공대 가서 물리학, 기본 물리학만 들어도 연성, 취성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연성은 뭔가 말랑말랑한 성질인데 얘는 연성이 높고 취성은 끊어지는 힘이 센 건데 얘는 취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지질답사를 나가면 제가 이거 지질답사 나가면 항상 사진 찍어 오는데 사람은 지질 구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위쪽은 습곡인데 위쪽은 아래쪽은 습곡인데 위쪽은 이렇게 역단층 이렇게 그려져 있는 지질답사 지역이 많아요. 실제로 나가보면. 왜냐면 얘는 옛날에 지표면 근처였고 얘는 더 깊은 쪽이었는데 모종의 이렇게 융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3종 가겠습니다. 3종 갔다가 다시 왔는데 장력이 나타난다? 아니요. 습곡 단층 나타날 수 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습곡과 역단층이겠죠.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건 온도가 좀 높으니까 다에 대한 거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2번. 중요하죠. 2번 이거 제가 풀이를 여러 개 찾아보고 왔거든요. 뭐 답지도 풀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아시죠? 요 위에 오른쪽 위에 있는 요거 EBS에 검색하면 해설 강의 나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이 해설 강의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했더니 풀이가 다양한데 EBS에서 해설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이 챙겨보고 있는데 일반화 할 수 있는 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꼭 복습하시면 좋겠는데 단점이 뭐냐면 계산이 막 많아져.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지금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반화는 못할 수도 있어도 이 문제에서 조금의 센스,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마디로 수학 능력이라는 거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풀어낼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대륙판 ABC 일단 대대대예요. 대대대.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무슨 단층이죠? 나의 1번은 상반이 내려왔다. 그죠? 정단층이고 얘는 어긋났다. 주양이동 단층입니다. 그리고 A판은 잘 봐. A판 요 녀석은 동이나 서 중 하나로만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떤 조건을 또 줬냐면 B, C의 이동 속력은 같아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의 이동 속도는 B는 동쪽으로 6, C는 아래쪽으로 2 이래요. 그러면 조금만 짱구를 굴려볼게요. 일단 A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거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B, C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C는 내려가는데 B가 옆에서 들이박아. 그럼 D긋은 무슨 경계일까? 수렴형 경계죠. 이해돼요? 뭔가 반응을 좀 해봐. C가 무조건 내려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A에 대한 상대적 A판에 대한 B판과 C판의 상대 속도. 아, 오케이. 근데 A판에 대하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켰다고 쳐도 속도차 때문에 그쵸. 어쨌든 박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라는 거는 지금 이거 상대 속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물리투 내용이죠. 물원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상대 속도라는 거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범위가 애매하긴 한데 상대 속도라는 걸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A에서 봤을 때 B, C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상대 속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거는 물리학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지구과학을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상대 속도를 엄밀하게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배우는 거는 물투긴 해요. 그래가지고 애매한데 상대 속도는 용어를 지구과학 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지조차 조금 애매한데 일단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A판이 가만히 있을 때 B판, C판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A판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섰을 때 이 B랑 C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만 B는 동쪽으로 6, C는 아래쪽으로 2 이렇게 가면은 여긴 들이받겠죠. 오케이, 그럼 납득 가능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수렴형 경계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기역과 니은 경계도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A의 방향을 둘 중에 하나로 고정해줬죠. 1번 이거거나 2번 이거죠.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기역은 무슨 형 경계가 되죠? 그렇죠. 이거든 B는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무조건 어긋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존형 경계.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C와 A의 경계인 니은도 바로 나옵니다. 이거든 C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느리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니은 영역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산형 경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이 처음 보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는데 괜찮은 섹션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했어도 사실은 기역 니은은 잘 풀려요. 1과 2 중 기역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기역은 아까 보존형 경계였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주양이동 단층 2번 연결해주면 됐고요. 주상절리는 니은에서 잘 발달하냐 했는데 니은은 발산형 경계예요. 디귿은 수렴형 경계예요. 주상절리는 언제 잘 생기죠? 찢어져서 화산이 분출했을 때, 화산암 만들어질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 잘 발달하는 거 쉽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그냥 이 선지에서 연장해서 생각해 볼 법한 거는 주상절리의 짝꿍은 뭐죠? 판상절리. 그럼 만약에 판상절리는 디귿보다 니은에서 잘 발달한다 하면 어떨까? 한마디로 디귿은 무슨 경계였냐면 수렴형 경계고 니은은 발산형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판상절리가 수렴형 경계랑 발산형 경계 중에 뭐가 더 잘 발달할까? 굳이 말하면 수렴형 경계겠죠. 왜냐면 수렴형 경계에서 여기에서 마그마가 생겨서 이 관입의 가능성이 더 높은 건 수렴형 경계니까. 그래서 관입을 해서 여기서 식은 다음에 위쪽이 또 날아가고 올라와야 판상절리가 만들어지긴 하겠다만 이렇게까지는 애매해서 나오진 않겠죠.
그냥 제가 연장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포인트는 이놈인데 디귿. 디귿하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좀 생각을 해봐요. 어떨까? 이제 EBS 영상을 보시면은 사실 이런 애매한 상황을 타파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 x, 이쪽으로 가는 거 플러스 x 해서 이제 뭔가 예를 들면 만약에 요거라면 요거랑 요거 마이너스 x에서 얘가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또 요걸 마이너스 x 하면은 사실은 상대 속도는 합쳐지는 거라서 요 대각선을 얘랑 e랑 아니까 루트 얼마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방정식 세우면 뭐가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더 이쪽 방향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플러스 x에서 6 더하기 x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가 플러스 x 해가지고 요 녀석이랑 또 했을 때 같다 이렇게 뭐 세우면 둘 중에 하나 모순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만 나와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풀어드리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인트로에서 일반화는 가능하지만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끌리는. 그래서 그냥 바로 대가리 박치기 하기 전에 조금 이 상황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A가 요거일지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하나씩 잡아볼게요. 만약에 하나 잡아. 만약에 동으로 간다 쳐봅시다. 동으로 간다 쳐봐. 그러면 6에다가 내가 동쪽으로 요만큼을 얹어줘야겠죠. 그지? 그래서 C도 여기다가 동으로 가는 속도를 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천히 글자로 써드리면 B는 6보다 동으로 더 얹어지니까 6보다 증가합니다. 그죠? 이해되죠? 네네. 내가 A가 절로 이동하니까 내 이동 속도가 얘한테도 더해줘야 되죠. 그쵸? 그래서 동일한 화살표만큼 동쪽으로 더해지는데 문제는 C도 그러면은 2보다는 증가하겠죠. 근데 증가 방향이 요런 색깔을 바꿔서 얘 내 속도가 더해지면 요런 식으로 가니까 증가량이 얘보다는 얘가 덜 증가하겠죠. 커지긴 커지는데 덜 커져. 덜 증가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BC가 같아져야 되는데 원래 큰 놈이 커지는 속도보다 작았던 놈이 따라가는 속도가 더 느리게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 안 해봐도 이게 같아질 수가 없어. 먼저 있던 놈이 더 빠르게 커지고 더 작았던 놈이 더 느리게 커지는데 어떻게 따라잡아? 갭 차이가 더 커지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엔 짱구를 다시 굴려보겠습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서쪽으로. 그러면은 이제 6에서 속도가 좀 까이겠죠. 그러니까 B는 6보다 작아집니다. 근데 C는 이쪽으로 더하면은 재밌는 게 벡터 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보다 커져야 돼. 그죠? 이 속도가 어쨌든 간에 이 방향으로 더해지죠. 얘는 깎이는데. 그러니까 6보다 얘는 작아져 마중 나오고 얘는 이보다 커지니까 어느 순간에 같아질 수 있겠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자세하게 이거 좀 찜찜하다 이 풀이가.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강의 영상 보시면서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시거든요. 일반화하는 것도 연습은 한번 해보셔. 근데 우리가 실제 수능 장에서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그 식을 쓰는 거는 좀 벅찰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이 문제는 반감기 문제도 아니고 외계행성계 탐사 문제도 아니고 고지자기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럼 순위가 3순위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닌데 갑자기 시간이 끌리는 거잖아. 그럼 현실적으로 이 문제는 식을 세워서 푸는 거는 현장에서 좀 버거울 수 있다는 거죠. 재수생이나 N수생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현역이잖아. 그래서 약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3번 그거는 그냥 툭툭툭 풀어보시면은 네 이거 그냥 탕탕탕탕 해서 답 5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싶고 4번 한번 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왜냐 요런 식으로 경계가 바뀔 때 암석 연령이 커지고 작아지고를 최근에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풀어보신 분들도 내가 제대로 풀었나 한번 다시 점검해보시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멈춰서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저도 물 한 잔만 할게요. 네. Hey boy. Brother. 정신 차려야지. 조금 드리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이렇게 빨리 감게 하면 되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시간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풀어버리면 여러분이 좋은 문제를 풀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드리는 건데 안 풀고 멍하니 있으면 드리는 이유가 없겠죠. 이제 이런 문제를 3분, 4분씩 고민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점짜리는 10개 있고 3점짜리는 10개 있어. 쉬운 거에 1분 주고 어려운 거에 2분 주면 딱 30분 나오니까 훌륭한데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마킹은 언제 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1분보다 줄이고 그렇게 해서 줄인 시간들을 초 단위로 움직이는 게 탐구예요. 내가 여기서 몇 초 줄이느냐가 곱하기 10 돼서 5초씩만 줄여도 50초 1분이 되고 10초씩 줄이면은 1분 30초가 늘어나고 마킹 시간이 생기는 거죠. 혹시 15초를 줄였다면 2분 30초 3점짜리 하나 고민할 시간이 생기고 20초를 줄였다면 거의 4분 가량이 생기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은 못 풀었던 3점짜리를 하나 더 풀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2분보다도 사실 금방 푸는 3점짜리 문제들 많잖아요. 여기서 킵하는 것만큼 아까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아껴놓은 시간을 이런 문제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겁나 많이 해서 내가 얘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투자할 문제인지를 그 2분 동안 시험지 상태 확인하면서 해놔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나오는 사고 과정이라니까. 근데 재탕 같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재탕도 못 푸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잘해야죠. 나왔던 것도 못 풀면 새로운 문제 어떻게 풀래? 가겠습니다. 어떤 지역의 지질 단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랐을 때 증감을 나타낸 거니까 순서 없이니까 맞추라는 거겠죠. 보시면은 일단은 지질 단면도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퇴적됐는지 순서대로 가야겠죠. 저는 1, 2, 3, 4, 뭐 5번, 뭐 6번 이렇게 숫자 부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쭈르륵 쌓였겠죠? 이 순서 맞아요? 4에서 1일 수도 있잖아. 왜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건열이 있고 여기에 점유층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하부층이고 이쪽이 상부층이죠. 마찬가지로 이쪽이 하부층이고 이쪽이 상부층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 위쪽 요 순서대로 잘 쌓여 있다라는 거. 요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역전은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이 뒤집혀서 나왔다면 1, 2, 3, 4가 아니라 4, 3, 2, 1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그쵸. 습곡. 습곡이 먼저 생겨서 1번부터 4번 층이 통으로 휘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부정합이죠. 요거 부정합. 그 다음에 뭐가 쌓여야 돼요? 위에 셰일층 5번 요게 쌓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되죠? 또 단층이 일어나야 되죠. 상반이 어디입니까? 그쵸. 오른쪽인데 상반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무슨 단층? 그쵸. 역단층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6번 관입. 그죠?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은 여러분이 검토할 때도 편하다. 얘만 봐도 이제 어떤 상황인지 글자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제 어떤 걸 물어봤냐면 내가 x, y 혹은 y, x 프라임 이렇게 잘랐는데 x, x 프라임, y, y 프라임 이렇게 가면서 암석이 연령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 똑바로 안 읽고 풀면 어떤 실수를 범하냐. 근데 그래도 필요한 사고 과정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가는 동안 암석의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나 감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답해봐요. 증가하겠죠. 왜요? 같은 나이인 것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겠죠. 원래 얘 X랑 같은 나이인데는 다 요 빨간색 라인이에요. 그러면 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하부층으로 가니까 나이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하부층으로 가는 거라 나이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변화가 생겨요. 4번 층에서 하얀색 점박이 층은 몇 번 층이야? 3번 층으로 가죠, 갑자기. 그러니까 4번 층에서 3번 층으로 가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큰 증가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요? 또 쭉 갈 때 천천히 하면은 3번에서 검은색 점박이니까 다시 4번으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어떻게 될까? 3번에서 4번 가니까 위에 층으로 가는 거잖아.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증가는 좀 왼쪽으로 써놓을게요. 큰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4번에서 다시 이 점박이층 3번으로 내려가 쭉 연속적으로 내려가니까 증가를 연속적으로 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 경계에서 뭔가 확 바뀌겠죠.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3번에서 6번으로 확 갔어. 3번에서 6번으로 이렇게 확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 큰 감소가 한 번 있고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연령이 일정하다. 그죠? 관입한 암석은 그냥 동일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문제를 대충 읽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를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말한 거는 뭐냐면 경계를 통과할 때 어떻게 바뀌느냐야. 그러니까 하나의 층에서 나이가 변하는 이런 거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어디냐면 경계를 통과할 때이기 때문에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죠. 또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죠. 또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죠.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죠. 그러니까 섹션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암석의 경계가 바뀌는 곳은 암석의 종류가 바뀌는 저 파란색 동그라미 4곳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인데 이미 우리가 대답을 해봤죠. 증가 한번 하고 감소 한번 하고 여기서는 어땠을까? 그냥 쭉 계속 연속적인 증가를 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큰 감소 있었으니까 증감이 XX'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증감은 뭐예요? 증감은 여기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오케이? YY'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각자 해보세요. 그리고 이러면 사실 문제는 끝났죠. 기억만 어렵고요. 니은 디귿은 쉬워요. 그래서 A는 바람이나 흐르는 물에 의해 생기나요? A? 점이 증리? 아니죠. 깊은 호수나 깊은 바다에 생기죠. 최소 2회 이상 수면위에 노출된 적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부정합이 있으니까 최소한 1회에 윤기침강 있었을 거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어딨지? 건열도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됐습니까? 그래서 이 4번은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온 사고 과정이니까 잘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일단 한번 끊고